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드리는 시간, 증시 내비게이터의 이트렌드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시장이 참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우리 HB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HB입니다. 오늘 하루 참 길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였거든요. 맞습니다. 아침에 잠깐 빨간불 켜지나 싶더니 바로 미끄러졌잖아요. 오늘 종합시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는 한마디로 미국발 AI 고평가 공포에 떨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61% 하락한 3,929.51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 더 커서 0.84% 내린 871.32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수 하락폭만 보면 소폭 하락인가 싶겠지만 장중 흐름을 보면 아찔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가 3,800선까지 밀리면서 투매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극에 달했었거든요. 다행히 오후 들어서 개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을 그나마 줄여서 마감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인 하루였습니다. 3,900선 방어가 위태로웠는데 결국은 지켜내긴 했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미국발 공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지금 시장의 눈은 온통 미국 시간으로 19일, 즉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이슈가 있었죠. 알파벳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AI 버블이 붕괴하면 어떤 회사도 면역이 없을 것이라는 꽤 무서운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시장 심리를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도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1% 안팎으로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나 급락했거든요. 이 충격이 그대로 우리 시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CEO의 발언 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대단하네요. 그럼 수급 주체별로 누가 팔고 누가 샀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오늘도 외국인은 팔았습니까? 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 폭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코스피에서 무려 1조 2,50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까지 합치면 약 1조 3,200억 원 순매도인데요. 11월 들어서 단 일주일 만에 외국인이 판 금액이 7조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한국 주식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가 주 타겟이었습니다. 7조 원이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럼 이 물량을 다 누가 받아낸 겁니까? 아까 개인과 기관이 방어했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기관이 코스피에서 약 7,4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의 1등 공신 역할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코스피에서 약 4,900억 원을 사들였는데요. 특히 개인들은 지금을 박앤세의 구간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급락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소위 죽줍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려스러운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신용융자 잔고가 지난달 말 대비 43%나 급증해서 1조 1,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빚을 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 만약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반대 매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잔고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니 이건 좀 걱정되는 대목이네요. 변동성이 커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죠. 역시 반도체가 제일 안 좋았겠죠. 네,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삼성전자는 1.33% 하락해서 96,500원, SK 하이닉스는 1.40% 하락해서 56,200원에 마감했습니다. 마감 가격만 보면 선방한 것 같지만 장중에는 3-4% 넘게 빠지면서 54,000원대, 94,000원대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나마 개인 매수세 덕분에 꼬리를 달고 올라온 겁니다.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BM, 리가캠 바이오 같은 시총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빛난 섹터가 있었는데요. 바로 금융주입니다. 금융주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좋았나요? 신한지주가 강보합이었고 하나금융지주가 1.7% 넘게 오르는 등 금융주들이 꽤 단단했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고 배당 매력에 있는 방어주 성격의 금융주로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개별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펩트론이 7% 넘게 급등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와중에도 재료가 있는 개별 종목들은 살아남는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숲은 어두운데 군데군데 빛나는 나무들이 있었군요. 조선이나 방산 쪽은 어땠습니까? 최근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선과 방산도 쉬어가는, 아니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4.8%나 빠졌고 한화오션도 3%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그동안 잘 달렸던 주도 섹터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딱 3가지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첫째는 단연 AI 버블 공포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외국인의 대탈출입니다. 환율 문제와 겹치면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바로 그 환율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5.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3일 연속 상승세인데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외국인은 환차손 우려 때문에라도 주식을 더 팔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환율 1,465원, 정말 부담스러운 레벨입니다. 뉴스들도 좀 챙겨보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네, 의미 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창 공장에서 LFP 배터리 생산 라인 행사를 갖고 ESS용 배터리 국내 생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1차 입찰에서 삼성 SDI에 밀리는 수모를 겪었잖아요. 이번에 2027년까지 연간 1기가와트시 규모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LFP 시장에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는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1%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장기적인 모멘텀으로는 긍정적이겠네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내일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당장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까요? 네, 내일이 정말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고 가이던스까지 좋게 나온다면 지금의 AI 버블로는 일시에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낙폭이 컸던 반도체주들이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적이 조금이라도 실망스럽거나 가이던스가 보수적이라면 시장 충격은 꽤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빚내서 매수하는 건 위험해 보이는데요. 절대적으로 신용 미수 같은 레버리지 투자는 자제하셔야 합니다. 지금 변동성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되는지 그리고 환율이 꺾이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덤빌 게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 확인 후 방향성을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사자, 이게 내일의 핵심 전략입니다. 확인하고 사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씀이시네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부디 시장의 우려를 씻어내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든 장세 속에서도 시장 분석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HB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좀 더 밝은 소식으로 뵙길 바랍니다. 증시 내비게이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성공 본 투자를 위해 영상은 가장 특정 빠르고 종목에 대한 정확한 투자 시황으로 권유나 추천이 돌아오겠습니다. 아닙니다. 투자 청취해주신 판단에 여러분 참고만 하시길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